벨? 역시 아직 안 자고 있었네. 자기엔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다행이다. 사실 이렇게 이른 밤에 찾아온 건 로프꾼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야. 최근 내 에테리얼 연구는 마치 타라스크 화물차가 크레타 공동의 옛 지하철 철도를 지나가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난항을 겪고 있지. 와, 듣기만 해도 힘들겠다. 그럼 전에는 어땠는데? 전에는 나름 순조로운 편이었지. 아라운을 공동 캠핑용 꽃잎 소파로 개조할 방법을 구상해보기도 하고, 파우누스 몸의 신호등에는 대체 어떤 교통법규가 적용된 건지 알아보려고도 했어. 그리고 만약에 망령의 왼쪽이랑 오른쪽 망토를 묶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앞으로 날아가는지 알아? 잠깐만, 루시아, 그게 다 무슨 연구야? 그런 이상한 데이터를 어디서 구한다고 그래? 어디서 구하냐고? 그야 당연히 공동이지. 공동을 몇 바퀴 돌면서 에테리얼 몇 마리만 만나도 연구에 대한 영감이 끊임없이 떠올라. 하지만 이런 평범한 영감으로는 아직 부족해. 영감이 부족하다고? 아니, 일단 그 전에 지금까지 한 연구 결과는 어디에 썼는데? 로프꾼, 내가 괴담방에 올린 게시글을 안 본 거야? 역시 주제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나 보네. 블라스트 크롤러가 아무리 많아도 불벤처럼 화제가 될 만한 이야깃거리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져서 채널의 흥미를 잃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난 나이트메어에 대한 정보를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나이트메어가 뭐야? 네가 관심 가지는 특별한 에테리얼이야? 긴 얘기가 될 것 같네. 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에테리얼이라고 치자. 만약 에테리얼도 꿈속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말이야. 잠깐만. 로프꾼은 에테리얼이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공동은 넓고 신기한 일은 많으니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만약 그렇다면 파우누스 녀석들을 잡아다가 왜 하필 내가 지나갈 때마다 빨간불을 켜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 로프꾼의 말은 이해했어. 평소라면 나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마침 적당한 연구 대상이 생각났으니까 지금 바로 출발할까? 그 전에 일단 플러피부터 들렀다가 가자. 플러피에는 무슨 일이야? 아, 장난감 사려고. 플러피에서 장난감을 산다고? 루시아, 동물 키워? 키우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밤송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강아지인 건 분명해. 알겠다. 강아지랑 친해지고 싶은 거구나? 맞아. 근데 이 타이밍에 장난감을 사면 공동에 가지고 들어가야 할 텐데?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신가요? 강아지가 먼저 제게 다가오게 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까요? 강아지와 친해지려면 사실 뭔가 살 필요는 없어요. 상냥한 마음과 인내심, 그리고 약간의 열정만 있으면 충분해요. 진짜예요. 상냥함과 인내심, 그리고 열정이라고? 그 정도면 강아지들이 거부하기 힘들 것 같긴 해. 엄청 설득력 있어. 안 믿는다는 게 아니야. 다만 밤송이는 좀 특별한 강아지라서. 아, 알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특별한 강아지들을 봐왔어요. 그중엔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떠돌이 신세가 된 아이들도 있었죠. 그런 아이들의 경계심을 풀려면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해요.
어디 보자. 이건 어떨까요? 새로 나온 강아지 간식이에요. 아, 안에 향긋한 육포를 잔뜩 넣었어요. 강아지라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죄송해요. 실례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아마 밤송이 취향은 아닐 것 같아. 식성이 좀 까다로운 아이거든. 그렇군요. 그럼 저희 가게에서 가장 평이 좋은 이 장난감은 어떠세요? 작은 새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어서 끊임없이 파닥거려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이 새를 쫓아다니며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좋아. 그런데 이 장난감 튼튼해? 아, 죄송해요. 고양이용인데다 무게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 구조라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아요. 아마 작은 강아지들한테만 적합할 것 같네요. 밤송이는 덩치가 조금 있고 성격도 꽤 까다로운 강아지라. 아, 그럼 좀 곤란하겠네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 매장에 오래된 강아지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손님만 괜찮으시다면 작은 쿠션이에요. 일을 갈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튼튼한데 그 외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충전재에 강아지의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향이 조금 첨가되어 있을 뿐이죠. 인간의 코로는 맡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는 이 냄새를 아주 좋아해요. 너무 귀엽다. 밤송이의 호각이라면 향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밤송이는 덩치가 좀 있고 잘 먹지도 않고 후각도 떨어지고 성격도 좀 까다로운 강아지라는 거지? 뭔가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니. 원래 모든 강아지는 독특하고 특별하거든. 밤송이는 그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를 뿐이야. 이 장난감으로 할게. 좋아요, 좋아요. 그럼 그 특별한 강아지와 빨리 친해지실 수 있길 바랄게요. 꼭 그럴게.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생각 좀 해볼게. 이쪽으로 가자. 살려줘! 저건 이상하네. 전에 왔을 땐 꽤 조용했는데. 조용했다는 게 주변에 에테리얼이 많이 없었다고? 그게 아니고 여기 에테리얼들은 항상 게을렀거든. 그렇게 너희가 제때 와줘서 천만 다행이야. 만약 너희가 없었다면 난 아까 그 교활한 하티한테 당했을 거야. 어떤 하티를 말하는 거야? 아까 널 포위했던 에테리얼들 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못 봤나 보네. 방금 그 옆에 내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몸집이 작은 하티가 있었어. 그 녀석이야. 날 속여서 여기까지 데려온 다음 다른 에테리얼들한테 포위당하게 했다고. 에테리얼이 속임수를 쓴다는 얘긴 처음 듣는데. 널 어떻게 속였는데?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뛰어다니면서 쫓아오라고 유인했어. 정말 이상하네. 이상할 것도 없지. 꼬맹아, 교활한 에테리얼 녀석들을 얕보면 안 돼. 아니, 내 말은 아저씨가 이상하다고. 공동에서는 모두가 에테리얼을 피해 다니고 싶어해. 아저씨가 말한 사이즈 정도의 하티라면 타나토스가 블라스트 크롤러의 폭발을 피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피할 수 있겠지. 그런데 굳이 쫓아간 이유가 뭐야? 쫓아가지 않았거든. 내 말은 난 멀쩡히 잘 가고 있었는데 하티가 에테리얼 무리를 데리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날 포위했어. 그것 참 이상하네.
다른 에테리얼을 조종할 수 있는 사례는 지금까지 제로 공동의 에테리얼 공생체밖에 없었을 텐데. 설마 그 어린 하티에겐 다음 세대 니네베가 될 잠재력이라도 있는 걸까?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공동에서 에테리얼을 만나면 처치하는 건 숨쉬듯 당연한 일이잖아. 그런데 그 에테리얼을 처리하는 대신 여기서 날 의심하다니 비합리적이야. 뭘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세요? 제 친구는 아저씨를 구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냥 그런 일을 겪은 아저씨를 걱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로프꾼, 너도 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그럴 리가. 루시아는 원래 그런 비합리적인 사람이잖아. 에이, 농담이야. 네가 특이한 생각을 하는 건 이제 익숙해. 게다가 에테리얼이 위험한 건 맞지만 낯선 사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니까. 역시 베리야. 우리는 마치 악령과 망령이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듯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방금 그 조사원은 정말 이상했어. 밤송이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말은 처음 들어. 잠깐, 밤송이가 누구야? 설마 아까 그 조사원이 말한 작은 하티? 맞아. 밤송이는 정말 착한 강아지야. 난 그 아이가 공동 밖에서 온 사람들을 해치는 걸 본 적이 없어. 오히려 몇 번이나 부상당한 조사원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조하게 해줬지. 지난번엔 내 캐럿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데 밤송이가 우연히 지나가던 척하면서 나한테 길을 알려줬어. 하티가 공동에서 구조견 노릇을 한다니. 정말이야? 전에 들었던 연구들도 이미 충분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일단 내가 밤송이를 믿는 건 그 애가 항상 친절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최근에 밤송이를 볼 때마다 누군가가 몰래 표식을 남기고 그 아이를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방금 그 사람처럼 말이지. 에테리얼이 친절하고 상냥하다고? 소화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 그 다른 이유라는 건 뭐야?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네. 그 얘긴 돌아가서 마저 하자. 그나저나 그 이상한 녀석 때문에 아까 산 장난감을 밤송이한테 던져주지도 못했네. 주변을 좀 더 찾아보자. 어쩌면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밤송이가 저쪽으로 간 것 같아. 가보자. 바짝 부숴. 조금 무서웠네. 넌 우리 뒤에 있어. 너무 느려. 속달속달. 밤송아, 밤송아,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꼬리가 밖으로 삐져나왔네. 정말 말을 알아듣는 거야? 밤송이는 원래 내 말을 알아들어. 별로야? 나에게 맡.
아쉽게도 밤송이는 내 선물이 받고 싶지 않나 봐. 전에 그 조사원 때문에 겁을 먹어서 오늘따라 특별히 조심하는 걸까? 그럼 다음에 다시 찾으러 오는 건 어때? 다음엔 밤송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 맞다. 내가 밤송이를 믿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했지? 그건 말이지. 사실 우리 일족에 전해져 내려오는 나이트메어 전설과 관련이 있어. 간단히 말하자면 밤송이는 나이트메어가 꿈에서 내게 준 선물이야. 전에도 나이트메어 얘기를 한 적 있지? 그런데 선물을 줬다는 얘긴 처음 들어.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난 뉴에리도 변두리 출신의 야경꾼이야. 우리는 낮에 쉬고 밤에 활동하지. 전설에 따르면 선조들은 강력한 에테리얼에 맞서 며칠을 고전한 적이 있다고 해. 녀석은 패배하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강력한 에너지를 폭발시켰고 그때부터 우리 종족의 꿈속에 기생하기 시작했지. 부족 사람들은 밤에 잠든 뒤 꿈속에서 나이트메어를 보곤 해. 그리고 몽유병에 걸린 채 녀석을 따라 공동으로 걸어 들어가지. 에테리에 삼켜져 에테리얼이 되기 직전에서야 정신을 차려. 우리는 주변에 잠든 사람이 많을수록 나이트메어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너무 무서운 저주잖아. 저주의 영향을 없앨 방법은 없는 거야? 후에 우리는 도시 외곽으로 이주했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게 되었어. 혹시나 밤에 잠깐 휴식을 취할 땐 반드시 누군가가 망을 봐야 했지. 이상하게도 나이트메어는 또 다른 영향을 가져왔어. 공동에서 야경꾼은 이종이라는 걸 에테르에게 들켜도 공격을 받지 않아. 그리고 이 지팡이는 선조들이 나이트메어와 맞설 때 가지고 있던 무기들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에테리얼들의 기술을 재현하는 데 도움을 줘. 족장님은 내가 후대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나고 가장... 모르겠다. 나도 족장님이 뭘 어떻게 결정하신 건지는 잘 몰라. 아무튼 내게 지팡이를 넘겨주셨어. 만약 에테리얼들에게 동족으로 여겨지는 것과 에테리얼의 싸움 방식을 모방하는 이상한 능력이 나이트메어가 보낸 악의적인 선물이라면 그럼 밤송이는? 밤송이는 말이지. 얼마 전에 어느 날 밤 할머니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어. 할머니는 내게 나이트메어에 대해 그리고 부족민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할머니가 꿈에서 본 나이트메어도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신과 같은 아름다운 에테리얼이었다고 해. 그날 내가 꿈에서 본 건 나이트메어의 시선뿐이었어. 꿈속에서 그것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내 앞에는 작은 하티가 한 마리 있었지. 나이트메어는 마치 큰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지쳐 있었어.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 같았는데 여전히 서로를 경계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꿈에서 알려준 장소에서 밤송이를 만났어. 엄청 친근하게 굴진 않았지만 저기는 전혀 없어 보였지. 심지어 다른 외부인들에게도 우호적이었다니까? 그래서 난 밤송이는 나이트메어가 내게 준 강아지일 거라고 생각해. 이번엔 나이트메어가 의외로 친절을 베풀었네? 나도 몰라. 하지만 봐봐. 밤송이는 착한 강아지잖아. 만약 우리가 친해진다면 꿈속에서처럼 대립할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게다가 어쩌면 나이트메어도 밤송이처럼 소통이 가능한 존재일지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 일족이 겪고 있는 일에도 전환점이 생길지도 몰라. 좀 바보같이 들리려나? 전혀 그렇지 않아. 루시아의 말은 이해했어. 공동에서의 일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사실 우리 일족들도 아빠랑 할머니 빼고는 다들 내 생각이 이상하다고 말했어.
일이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나이트메어야. 일족 사람들이 나이트메어가 또 나타났대. 족장님이 몽유병에 걸려서 렘니안 공동으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대. 말도 안 돼. 이 일은 사고인가? 며칠 전 누군가가 족장님을 찾아가서는 야경꾼들이 밤에 자발적으로 잠들어줬으면 한다고 몽유병 상태로 나이트메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대. 자신들은 나이트메어의 능력을 이해하고 싶을 뿐이니 상황이 좋지 않으면 즉시 일족 사람들을 깨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족장님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결국 거절하셨다나 봐. 그 뒤로 족장님이 누군가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 확실히 좀 이상하네. 설마 그 사람들이 족장님을 강제로 몽유병 상태로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땐 그 사람들이 이미 떠난 뒤였고 그들이 다시 방문하거나 잠입하는 걸 본 사람은 없대. 족장님은 그저 나이트메어로 인해 몽유병에 걸렸고 야경꾼의 숙명에 따라 공동의 품으로 돌아간 것뿐일지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난 족장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늘 지니고 다녀. 그리고 족장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늘 기억하고 있지. 모든 야경꾼은 어느 날 몽유병에 걸린 채 에테리얼이 되어 공동으로 돌아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만 해. 만약 누군가가 족장님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빼앗은 거라면 설령 그게 나이트메어라 할지라도 난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야. 오늘의 잠깨는 이번엔 출발하기 전에 먼저 잠을 자. 걸림길이네. 어느 쪽이든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흩어져서 가보자. 에테리얼들이 오늘따라 엄청 흥분했네. 뭐? 늘 이런 게 아니라고? 코어 주변의 빛을 봐. 바뀌는 속도가 평소보다 20%는 빨라졌잖아. 그런 걸 알아본다고? 이 아이는 이 에테리얼을 알아? 설마 족장님이... 아니야. 만약 족장님이 에테리얼이 됐다면 이 애보다 강했겠지. 족장님은 근육파야? 고급 에테리얼들은 서로를 대척하기도 해. 만약 녀석이 이곳에서 날 키워준다면 우리에겐 좋은 일이지. 잘은 못 알아듣겠지만 루시아가 좋은 일이라니까 그런 거겠지. 우린 일단 이 나쁜 녀석부터 상대하자. 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어. 물러가라. 시기. 절호의 기회네. 육체와 영혼이 소멸하라. 물러가라. 일시. 환영. 시기.
주변에 다른 단서는 없는 건가? 무슨 소리지? 밤송아? 타이밍 좋게 잘 왔네. 우리더러 널 따라오라고? 빨리 밤송이를 따라가 보자. 정말 이렇게 그냥 따라간다고? 빨리 가자. 공동에 엄청 많이 들어와 봤는데 안내 서비스를 받는 건 처음이야. 잠깐만, 에테리얼들을 조심해. 아니, 밤송이 얘기가 아니라.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지나갈게. 미안. 정말 미안해. 미안. 근데 오늘은 너희들도 바쁜 모양이네. 우리 단서 찾으러 온 거 아니었어? 왜 머리 운동이 아닌 운동부터 하는 건데? 밤송아,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거야? 막상 따라가 봤더니 장난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드디어 다 온 건가? 저 사람은 키란? 옆에 있는 저건 또 뭐지? 사각지대를 조심해. 키란, 괜찮아? 루시야? 여기서 뭐해? 족장님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단서가 있을지 확인하러 왔어. 너는? 너도 몽유병 때문에 이 공동에 들어온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친구한테 망을 봐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목류병에 걸렸나 봐. 너희들이 깨워주고 나서야 이곳에 왔다는 걸 인지했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그 친구도 실수로 잠들어버린 건가? 모르겠어. 어쩌면 나만 일방적으로 친구라고 생각한 걸지도. 그 녀석은 항상 조사원 차림을 하고 있었어. 지난번엔 공동에서 위험에 처한 날 구해줬지. 루시아, 너도 알잖아. 우리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버려져. 누군가 되돌아와서 우리를 구해주는 일은 매우 드물지. 정말 너무해. 에테리얼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종 취급을 받는 거야? 특히 에테리얼들이 몰려올 때 야경꾼의 특성은 더욱 도드라지거든. 하지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기도 좀 그래. 광분한 폭도와 악독한 싸움꾼, 그리고 헬멧을 쓰고 그들 사이에 섞여든 야경꾼은 구분하기 어렵거든.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 근데 듣다 보니 좀 웃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미안해. 그리고 위험한 환경은 이종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키지. 그렇기에 급박한 상황에서 동료들은 대부분 우리를 버리고 가. 떠나기 전 그들은 이런 말을 남기지. 어차피 너는 에테리얼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여기 잘 숨어 있어.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구하러 와줄게. 하지만 보통 구조대는 오지 않아. 그래서 그 녀석이 날 구해준 뒤로는 계속 좋은 친구로 여겨왔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그 사람 혹시 최근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 있어? 이상한 행동? 최근에 자꾸 나이트메어에 관해 묻고 내가 에테리얼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물어보곤 했는데 이것도 이상한 행동일까? 에테리얼과 소통? 내가 비홀더 엔진에게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비홀더 엔진이
날 한번 쓱 보기만 하고 공격은 하지 않았거든. 그걸 보고 야경꾼에게는 에테리얼과 소통하고 놈들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 말이 나와서 그런데 에테리얼을 진정시키는 거든 에테리얼이랑 소통하는 거든 다 루시아가 잘하는 일 아니야? 내가 전에 소환했던 에테리얼들 말하는 거야? 아, 그건 그저 눈속임이었어. 에테리얼의 공격 방식을 베이스로 시각적인 효과를 좀 더 추가했지. 에테리얼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부 환영이었어. 그렇구나. 하지만 저쪽에 있는 저건 이 아이는 아까부터 계속 얌전히 있길래 우리말을 알아듣는 줄 알았어. 이것도 루시아가 만든 환영이야? 맞아. 가만히 있을 땐 에테리 소비도 적고 제법 얌전해 보이는데 뭐만 시키려고 하면 영 아니더라고. 이 환영 녀석이 말을 잘 안 듣네. 돌아가서 더 연습해봐야겠다. 다른 것도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렇구나. 이 에테리얼은 엄청 진짜 같네. 전에 네가 소환했던 다른 환영도 본 적 있는데 최근에 실력이 더 늘었나 봐. 축하해. 그렇지? 고마워. 하지만 아무리 너라고 해도 일족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에테리얼을 제어할 수는 없구나. 그렇다면 그 녀석이 알고 싶어 했던 에테리얼과의 소통이나 에테리얼을 제어하는 일 같은 건 애초에 불가능한 걸까? 에테리얼 환경에 영향을 줘서 에테리얼의 행동을 조종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걸? 제로 공동의 제페토는 에테리얼로 매복과 기습까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거라곤 이 이상한 장치밖에 없잖아. 이게 제페토의 제어 능력에 필적하길 바라는 건 좀 비현실적이겠지? 그러게. 제페토 같은 대형 에테리얼 공생체는 넓은 범위의 에테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하지만 사실 에테리얼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데에는 그렇게 대단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닐지도 몰라. 단순히 에테리얼의 에테르 활성을 억제하거나 자극해서 다른 상태를 보이게 하는 정도라면 가능할지도. 역시 우리의 에테리얼 전문가답네. 혹시 그런 경우 본 적 있어? 아직은 없어. 하지만 조금 전까지 우리가 마주친 에테리얼들은 다들 이상하리만치 흥분한 상태였지. 마치 무언가에 자극을 받은 것 같았어. 혹시 이 장치 때문일까? 맞다. 그리고 족장님이 실종된 것도 그래. 만약 누군가가 야경꾼의 능력을 빌려서 에테리얼과 소통을 하려 하거나 우리의 특성을 이용해서 에테리얼들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시험해보려 한 거면 그 말은 누군가가 야경꾼의 목류병과 생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맞아. 아마 야경꾼의 특성을 이용해 나이트메어를 찾고 에테리얼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려는 거겠지. 공동 의뢰 협력 때 일족에 받는 대우에 매우 부합한 추측 같네. 하지만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해. 가령 이 이상한 장치라든가. 알겠어. 부족 내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이상한 물건이네. 벨, 이것 좀 봐봐. 밤송아? 와, 이 쿠션이 마음에 든 거야?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도 날 찾아와 줄 거지? 참, 이 친구도 같이 올 거야. 약속한 거다. 이 친구 누구? 나? 밤송아,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족장님이 왜 나한테 이 지팡이를 맡긴 건지 조금 궁금해서. 만약 에리도의 어느 가문이 신비한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건 가장 심지가 굳고 공동에서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아니면 에테리얼과 가장 잘 싸우는 사람에게 맡겨졌겠지? 모든 야경꾼이 에테리얼을 가장 많이 쓰러뜨리는 사람이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나에겐 정말 그 정도로 대단하다 할 만한 특징이 없는걸. 하지만 루시아는 에테리얼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 이 지팡이는 야경꾼들이 나이트메어와 맞서 싸우며 남긴 유물이니까 나이트메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당연하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사실 이 지팡이의 진정한 용도에 대한 건 나도 줄곧 의문이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공동체에 맞서고 부족을 지키기 위해 족장님들은 지팡이로 에테리얼을 물리쳐왔지. 하지만 그보다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싶었어. 야경꾼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내가 이단이라고 말하더라. 확실히 루시아가 특히 에테리얼에 관심이 많긴 해. 근데 전부터 궁금했는데 애초에 루시아는 왜 에테리얼을 연구하고 싶은 거야? 에테리얼. 그중 일부는 공동의 창조물이고 일부는 공동 안에서의 생명의 연장이야. 그들 중 일부는 우리를 공동에 투영한 경상 같은 존재이고 또 일부는 우리의 친구 또는 가족이던 존재들이지. 난 늘 그런 생각을 해. 사람들이 에테리얼이 된 후 공동에서 잃어버린 이성과 의식은 정말 되찾을 수 없는 걸까? 만약 우리가 공동을 적으로만 본다면 아마 이길 가능성은 희박할 거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모든 공동을 없앨 순 없을 테니까.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에테리얼의 모든 비밀을 이해하고 공동의 답을 얻게 된다면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설사 이전의 일들은 되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공동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엄청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걸? 하지만 족장님이 지팡이를 너에게 맡기셨다는 건 너의 생각을 지지하신다는 거 아닐까? 정말 그런 걸까? 에이, 우리 둘만으로는 평생을 고민해도 답을 내긴 힘들 거야. 그게 당연해.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시무룩해 하지 마. 오늘 밤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너무 피곤해. 나도 이만 쉬러 가야겠다. 그래도 족장님이랑 키란에 관한 일은 방금 질문보다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소식 있으면 연락할게.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밤송이 쪽으로 가보자. 전에 그 수상한 조사원이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든 밤송이가 냄새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유라는 공격! 물러서. 내가 할게. 루시아, 내 뒤로 와. 사각지대를 조심해. 편히 잠들고. 나한테 맡겨. 루시아 말이 맞았어. 역시 근처에 있었네. 미안. 이렇게 된 이상 널 공동으로 다시 보낼 수밖에. 난 잘 맞추거든. 공격을 5에서 반격하자. 에테리얼이 끊임없이 몰려오네. 맞아. 놈들의 목표는 명확해. 이대로는 안 되겠어. 기회를 봐서 증폭기를 망가뜨리자. 이런 장치가 고장나 버렸네. 배상해줘야 할 것 같은데? 너였구나. 역시 나의 동족이야. 평소엔 에테리얼들과 친해 보이더니 죽일 때는 꽤 단호하네. 키런? 아, 많이 놀랐어? 너랑 큰 늙은이 덕분에 놀란 건 나야. 네 말은 족장님이 몽유병으로 공동에 들어간 게 네가 꾸민 짓이라는 거야? 맞아. 족장 자리에 오래 있었던 만큼 나이트메어가 각별히 더 보살펴줄 줄 알았는데 결국 렘니안 공동에서 그렇게 돼버렸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늙은이는 방해만 되는 겁쟁이니까. 며칠 전 높으신 분이 족장을 찾아갔을 때도 녀석은 협력 기회를 거절했어. 그래서 그 늙은이를 추궁했더니 되레 책임감 있는 척을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더군. 이렇게 보니 너도 그 노인네도 참 위선적이라니까. 너한테 지팡이를 맡긴 이유가 있었네. 설마 너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만 솔직한 거라고 말하려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감동적인 전설 얘기를 하도 해대서 잊은 모양인데 야경꾼의 능력은 애초에 에테리얼에게서 빼앗은 거야. 에테리얼에게서 빼앗은 능력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보아하니 루시아도 말 안 해준 모양이네. 야경꾼의 탄생에는 또 다른 버전이 있어. 선조들은 나이트메어와 우연히 싸우게 된 게 아니야. 사실 그 녀석이 다른 에테리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일찍이 알고 있었지. 당시 온 부족이 나선 것도 바로 나이트메어를 물리치고 그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였고, 하지만 나이트메어가 마지막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순간 동족들 중 절반은 그 자리에서 에테리얼이 되었고, 운 좋게 살아남은 나머지 절반은 동족의 생명을 대가로 공동 창조물의 인정을 받게 됐지. 네가 말한 버전도 그저 오래된 전설일 뿐이잖아. 스스로를 속이는 건 그만둬. 에테리얼과 거래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니, 넌 그걸 믿니? 생태집 좀 잡지 마.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일어난 일과는 전혀 상관없잖아.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강제로 따라야 했던 습관과 에테리얼의 공격을 받지 않는 특성 때문에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 됐지. 도시가 재난을 맞닥뜨리든 공동에서 사고가 발생하든 무조건 가장 먼저 버려지는 선택지가 되고 말았어. 뉴에르도가 막 탄생했을 때 치안국은 생존자 전원이 뉴에르도로 구조되었다고 발표했지. 그때 우린 동방 공동의 협공에 쫓기며 도망치고 매일 눈물로 도중에 잃은 동족을 세면서도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어. 그런 우리가 어떤 도움이라도 받은 적이 있던가? 루시아, 이런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해도 일족의 목숨을 대가로 삼을 수는 없어. 그렇다면 누군가 와서 공정하게 판단해주길 기다리겠다는 거야? 에테리얼에게 동족으로 인정받고 공동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건 나이트메어의 은총이야. 이 타고난 재능을 인지하고 그걸로 더 많은 권력과 인정을 얻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네가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건 과연 그 타고난 재능일까? 아니면 가족들의 생명일까? 네가 바라는 건 부족 사람들의 생존 공간과 뉴에리도의 인정이야? 아니면 그 희생은 그저 실험 과정에 피할 수 없는 손실일 뿐이야. 그마저도 나이트메어를 물리치기 위해 치렀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게다가 전의 실험 이후에 더 좋은 실험 재료도 찾았고 더 강한 사람의 지지도 얻었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더 좋은 실험 재료라는 게 나를 말하는 거야? 루시아, 널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뭐 나도 네가 에테리얼을 창조해낼 수 있는 천재라고 생각한 적이 있긴 해. 그런데 넌 그저 그 지팡이로 우스꽝스러운 쇼나 하고 연구를 핑계로 무리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니며 미친 척하고 어리석은 척을 하며 운명을 회피하는 겁쟁이에 불과했지. 네가 죽든 살든 난 관심 없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밤송이야? 아니면 지팡이야? 당연히 둘 다지. 그 지팡이는 족장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감히 지팡이를 탐내다니. 밤송이는 내 친구인 동시에 자유로운 에테리얼이지. 네가 데려가게 두지 않아. 그래. 네가 하려는 말 다 알아. 나이트메어가 주시하는 분쟁이니 꿈속에서 온 선물이니 뭐니 하는 것들. 하지만 넌 나이트메어를 꿈에서조차 볼 수 없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 일족의 타고난 재능을 잃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뿐이잖아. 운 좋게 그 하티를 먼저 만나게 한 건 내 실수야.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왔어. 네가 동족들을 대하는 태도는 니네베가 벌을 대하는 것보다 더 무심하고 매정하구나. 난 이제 널 믿지 않아. 그리고 다시는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동족을 해치게 두진 않겠어. 설마 방금 없앤 그 미완성품이 내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모두가 야경꾼의 귀중한 재능이 묻히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아. 내 동맹은 실험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조금 특수한 화력 지원도 제공했지. 어쨌든 네 신기한 무기, 네가 속인 에테리얼, 그리고 너라는 평범한 실험 재료까지 당장 순순히 항복해. 그래야 너희를 내 도구로 만들기 전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데스쇼 트레이너! 이건 내 무대야! 얘들아, 이 녀석을 가루로 만들어버려! 고노와쿠 물러가라!
나이트메어 전력의 이름으로 복성 패스 어떻게 트리키한 뇌도 참격! 짙은 안개 속에 잠들어 네 운명 이제 끝이야. 너희를 차갑게 식혀줄게 오늘 바다로 돌아가! 걸어. 스테파니 방수만 조심해! 지팡이도 널 더 강하게 만들어주진 못했나 보네. 그럴 바엔 그냥 나한테 줘. 선조들의 유물이 네 손에서 더럽혀지게 두진 않겠어. 밤송아 절대로 너한테 넘기지 않을 거야 누군가를 해치는 데 쓰거나 거래의 수단으로 쓰기보단 난 이 지팡이로 공동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거야 하지마 가라 환영이 아니야. 진짜 에테리얼이라고? 너이 괴물 같으니! 공동이 내게 응답해줬어 괴물... 그럴지도 하지만 나이트메어의 총애를 받는 자가 괴물과 하티의 공격에 진리는 없을 텐데 널 얕잡아본 모양이네. 아니, 네가 얕잡아본 건 바로 그 타고난 재능이야. 넌 줄곧 우리가 공동 속에 있을 때 발휘하는 재능을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지표로 삼고 도시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 적으로 여겨왔지. 그런데 왜 막상 때가 되니 우리가 공동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그들이 제공한 기계를 선택한 걸까? 난 그저 저들의 힘을 빌리는 것뿐이야. 사람들에게 있어 에테리얼이 이해할 수 없는 적인 건 맞아. 하지만 타인에게 힘을 빌리려다 배신을 당하거나 통제를 하지 못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 네가 우리 종족의 처지에 대해 열성적으로 말하길래 난 너도 그 점을 알고 있을 줄 알았어. 지금 에테리얼을 변호하는 거야? 우와, 해석이 너무 이상한데? 에테리얼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루시아는 절대 방관하지 않거든? 넌 야경꾼의 능력을 거래의 칩이자 복수 도구로 여기고 있지. 난 그것이 그저 세상을 통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난 에테리얼들이 공동을 영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알고 싶은 거야. 태어나고 존재하고 다시 공동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게 공동에서 일어나지. 나이트메어를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그런 이유도 있긴 해. 하지만 내가 나이트메어를 찾고 싶은 건 나이트메어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야. 나이트메어를 찾기 전에는 다른 에테리얼들을 알아가는 것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럼 밤송이는 어떡해? 밤송이한테도 아직 알아내야 할 게 많잖아. 밤송이는 아마 완벽하게 연구할 수 없는 대상이 될 것 같네. 우린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아. 비록 네가 동맹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도 이미 밤송이의 존재를 알고 있겠지? 맞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 동맹에게 인간과 소통할 줄 아는 에테리얼을 데려오겠다고 했더니 큰 관심을 보이더라. 그러니 선택해, 루시아. 계속 함께 있다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연구 대상이 되거나 처치 대상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니면 공동의 더 깊은 곳으로 보내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인지 아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돼. 우리처럼 특별하고 또 가끔은 투명해지는 그런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살지 않으면서 또 다른 특별한 친구를 만나기 정말 어렵지. 하지만 다행히도 난 친구들을 만났어. 상냥한 마음과 인내심, 그리고 약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누구였더라? 잠깐, 이건 태연이 말했던 강아지와 친해지는 방법인가? 친구라. 잠에서 깨자마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자기 전에야 답이 오는 그런 친구 말이야. 이봐, 야맹증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자기 세상에 빠진 거야? 내가 바로 그 친구 중 하나거든? 열심히 잠을 견디면서 여기 있는데 무시하지 말아줄래? 봤지? 마음을 나누는 목적은 수시로 연락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간다는 건 나와 친구들 사이에 걸림돌이 아니지. 자, 내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밤송이와 진지한 작별 인사를 하고 널 치안국으로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에테르 증폭기 도대체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야? 뭐? 아까 그 용감한 하티들을 소환하기 전에 어떤 신비한 힘이 내 몸에 흘러들어왔어. 이 주변에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그 에테르 증폭기일 뿐일 텐데 대가는 과연 뭘까? 방금 그 하티들이 나타난 게 장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불가능해. 그건 네가 완전히 파괴했잖아. 게다가 너와 동족인 난 방금 아무런 특별한 느낌도 받지 못했어. 너 자신을 직시하도록 해. 넌 상식을 벗어난 괴물.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려서 머리가 텅텅 빈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단어는 좀 작작 쓸래? 괴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반항기의 청소년들이나 할 법한 말이네. 여러 번 하다 보면 완전 소르디두스의 촉수에 팔이 스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알아? 아무튼 넌 치안국에 넘길 거야. 우리 일족은 무법지대 같은 게 아니거든.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 키란의 말이 맞아. 나한테서 멀어질수록 넌 더 자유롭고 안전해질 거야. 공동의 더 깊은 곳으로 가. 가장 깊은, 가장 먼 곳으로. 인간들을 경계해야 해. 그들이 너를 경계하는 것처럼. 하지만 해쳐선 안 돼. 운이 좋다면 어쩌면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아, 밤송아. 가서 놀아. 난 널 영원히 잊지 않을게. 벌써 밤송이가 그립네. 마나토에게 빈집을 하나 빌려서 키란을 거기에 뒀어. 족장님이 우리 부족의 일을 잘하는 치안관한테 넘길 거래. 에테리얼이 된 그 조사원도 딱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키란은 그 일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다행이다.
드디어 사건이 마무리됐네. 근데 나 왜 뭔가 좀 걸리지? 아직 해결하는 문제가 있나? 맞아. 키란이 말한 동맹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누군가 아직 야경꾼 일족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나 봐. 너무 답답해. 그래서 불안해. 불안하다고? 루시아답지 않은 말이네. 그래도 연구는 계속할 거지? 맞아. 비록 밤송이를 자주 볼 수 없게 됐고 또 밤송이와 함께 놀던 영상을 올려서 공동에 진짜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에테리얼이 있다고 모두에게 알릴 수도 없지만 그래도 밤송이 덕분에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 게다가 이번 연구에선 큰 진전이 있었지. 진전이라면... 알았다. 그거 지팡이 말하는 거지? 이번에 그 커다란 녀석을 이길 수 있었던 게 확실히 그 지팡이 덕분이긴 했지. 맞아.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팡이를 통해 공동이 정말로 나에게 응답한 것 같지 않아? 공동이 작은 하티들아 루시아를 도와줘 라고 말해서 진짜로 하티들이 와서 그 커다란 녀석을 쓰러뜨려 준 거지. 아무튼 정말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 연구할 가치도 충분하고 만약 공동이 나랑 하티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면 어쩌면 나이트메어도 가능할지도? 만약 나이트메어와 정말로 대화할 수 있다면 루시아는 뭘 물어볼 거야? 만약 정말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맨 처음에 왜 야경꾼들에게 에테리얼과 동료로 여겨지는 특성을 부여한 건지 묻고 싶어. 그리고 야경꾼의 꿈이 이성을 잃고 에테리얼이 되는 결말로 이어지는 걸 피할 수 없는지도. 물론 나이트메어에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겐 더 큰 야망이 있어. 언젠가 우리도 최초의 야경꾼들처럼 공동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공동과 소통하고 더는 녀석의 확장을 피해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날이 올까? 엄청 먼 미래에나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네. 하지만 루시아라면 분명 그 미래에 다가갈 수 있을 거야. 아직 연구할 게 많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야겠다. 루시아는 에테리얼과 친구가 되겠다는 식의 말을 자주 해. 그렇지만 우린 그 생각을 도저히 따라가질 못하겠더라. 하지만 사람 친구로서 우리도 루시아를 좋아해. 그래서 말인데 루시아는 늘 웃음이 많은 녀석인데 최근엔 풀 죽어 있더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저기 손님, 저 손님을 기억해요. 혹시 사후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전에 그 견고한 작은 쿠션을 샀던 거 말이지? 맞아요. 좋아, 뭘 하면 될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강아지가 그 작은 쿠션을 마음에 들어 했나요? 엄청 좋아했어. 다행이네요. 그럼 장난감의 마모 상태는 어떤가요? 조금 심각했지. 죄송해요. 쿠션 소재를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질이 너무 단단하다는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더 견고한 재질로 바꿨다간 소형견들이 이빨을 다칠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밤송이는 좀 많이 사납거든. 사실 평범한 강아지들이 쓰기에는 이미 충분히 튼튼하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강아지가 충전재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지는 않았나요? 전혀.
걘 엄청 튼튼한 강아지거든. 그 작은 쿠션을 물고 잔뜩 신이 나선 여기저기를 팔랑팔랑 뛰어다녔지. 다행이네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시아, 대화 끝났어? 에? 왜 그런 눈으로 날... 방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래? 다음에는 하티를 강아지라고 부르지 마. 알겠어. 걔 시렌도 강아지가 아니야. 맞아, 맞아. 사나워 보이는 개시렌이든 덩치 큰 하티든 둘 다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지. 자, 본론으로 돌아가자. 루시아, 많은 사람이 채널에 올라온 네 게시글에 관해 얘기하더라. 처음에는 다들 너랑 트리노스 머리가 왜 뾰족한지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 건 줄 알았다니까. 말도 마. 진지하고 엄숙한 주제를 먼저 올렸는데도 다들 밤송이의 모험 이야기만 보고 싶어해. 또 이런 댓글을 남긴 독자도 있더라. 밤송이는 언제쯤 균열을 통해 제로 공동에 들어가서 벌에게 주먹을 먹이고 니네베를 발로 뻥 차버린 다음 최강자로 등극하나요? 루시아, 네가 밤송이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하티의 앞다리 관절은 고양이과 동물이 아닌 개과에 더 가까워서 벌을 주먹으로 때릴 수 없다고. 뒷다리도. 잠깐, 네가 계속 걱정하던 게 그거였어? 그게 다는 아니야. 맞다. 내가 벨한테 하려던 말은 사실 전에 있었던 그 일은 거의 해결됐어. 키란도 치안국에 넘겨졌지. 하지만 족장님도 내가 왜 지팡이와 노트로 진짜 하티를 소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시더라. 만약 지팡이 때문만이 아니라면 작은 하티들이 나타났던 게 나이트메어가 다시 나를 주목하기 시작해서가 아닐까? 아니면 밤송이 때문일 가능성은? 있잖아. 나이트메어는 에테리얼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판단을 믿어. 하지만 에테리얼 말고 우리가 본 것 중 공동에서 태어난 건 세크리파이스뿐인데? 나이트메어가 세크리파이스는 아닐 거고. 그럼 대체 정체가 뭘까? 야경꾼에게 에테리얼의 동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고, 야경꾼의 꿈에 들어와 몽유병 상태의 우리를 공동으로 이끌기도 하고, 내가 밤송이와 이별하는 장면을 예언하기도 하니까 분명 어떤 더 신비로운 공동 창조물일 거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공동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네 말처럼 답은 아마 아주 먼 미래에 있을지도. 그래도 전에 중단했던 연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 자, 이제 나랑 같이 공동에 가서 아바로스가 구르다가 자기 뿔에 걸리나 안 걸리나 보러 갈 사람.
어디가? 조심해. 내 검이 닿지 않는 적이야. 내가 하지. 얼마든지 덤벼. 마나토! 충실한 동료여. 내 그림에 응답하라! 안 끝났어. 용서를 빌고 싶으면 다음번에 미리 말하라고. 이거나 먹어라. 그림자처럼 함께한다! 다나토스 폼! 그를 연습해! 난 충실한 동료야. 내 그림에 응답하라. 게임할까? 복선 패스 눈 먹고. 패스 쇼크레이드. 대장할 시간이야. 그림자처럼 함께한다.
편히 잠들기. 스트로베리, 여긴 내가 맡을게. 펑펑 쇼 시작! 수많은 노래와 이야기, 그리고 꿈속에서 나와라. 이건 우리의 전장이야. 얘들아, 이 녀석을 가루로 만들어버려! 그리스티안 멜로 참격! 스쇼 프레이즈! 다나코스 스톰! 색깔아! 가루를 뚫네. 엄청 예쁘지? 스트로베리 스쇼 프레이즈! 루시아, 내 뒤로 와. 내가 분위기를 시켜볼게. 이건 보상이야. 맡길게, 하트나! 유라한 망령한테 가서 수업 좀 듣고 와. 다나코스 스톰! 게임할까? 포장할 시간이야. 충실한 동료여, 내 부름에 응답하라. 흉악한 미치광이여, 공격하라. 얘들아, 이 녀석을 가루로 만들어버려! 펑펑쇼 시작! 엄청 예쁘지? 물건놀이 할까? 짙은 안개 속에 잠들어라. 게임할까? 내 차례인가? 어린 위에서 편히 잠들어. 데스쇼 크레이즈!